공문서 위조죄는 공무원이나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문서, 공공기관 명의로 된 문서를 임의로 제작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개인 명의가 아닌 주로 관공서나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문서나 증빙서류를 위조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문서 전체를 위조했다면 공문서 위조죄가 인정되며 일부분만 임의로 수정했다면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됩니다. 가령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 번호를 고쳐서 사용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본, 인감을 위조한 경우, 국립대학이나 공공기관, 국가기관 명의 문서를 임의로 위변조한 경우 등은 모두 공문서 위조로 처벌될 사례들입니다. 예상할 수 있다시피 공문서 위조 처벌 수위는 대단히 높습니다. 공문서는 그 신뢰도가 대단히 높고 사인 간 재산권 행사나 신분 증명에 대한 근거 서류가 된다는 점에서 위조될 경우 피해 상대방은 물론이고 국가기관에 미치는 피해도 크기 때문입니다. 공문서 위조 가해자로 입건되어 처벌 상황에 놓인 경우 감형 방안에 대해 간단히 언급드려 보겠습니다. 공문서와 사문서 차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급드린 대로 공문서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국가기관 등 명의로 발행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종 민원서류가 대표적인 공문서인데요. 이와 비교해서 사문서는 개인 또는 회사 등 민간 부분에서 발행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거래계약서, 차용증 같은 서류가 사문서입니다. 문서 위조의 범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면허번호나 당사자 이름 등을 임의로 수정해 고치는 것 같이 기존에 정상적으로 발행된 공문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변조는 위조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공문서 위조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25조에서 공문서 위조 변조죄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어떤 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만들었다면 이는 형법 제227조의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될 사안입니다. 즉 공무원이 애초부터 사실과 다른 공문서를 통으로 발행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문서 위조죄와 구분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죄의 성립 요건과 형량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문서 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변조한 경우 인정된다는 점에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명의 문서에 대한 위조라는 전제 조건 외에도 행사할 목적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가령 실제 그 문서를 어딘가에 사용할 목적이 전혀 없이 공문서를 장식 용도나 소품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면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사할 목적의 유무에 관한 인정 여부는 문서 위조죄 사안에서 대단히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문서 위조를 했다가 걸렸으니 무작정 행사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둘러대봐야 명확한 증거 없이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이런 주장을 믿어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편 공문서 위조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10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즉 공문서 위조죄에서는 법정형에 벌금 규정이 없습니다. 공문서 위조 정도면 기소유예로 선처될 가능성은 극히 낮고 벌금형은 아예 불가능하니 피의자는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 대신 구공판 기소되어 정식재판에 회부됩니다. 일단 유죄가 나올 사건이라는 전제에서 본다면 공문서 위조로 기소된 재판에서 선처를 받으면 집행유예로 법정 구속을 피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문서 위조 사건에서 무혐의도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예 위조나 변조로 해석될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거나 행사할 목적 없이 공문서를 임의로 수정한 정도로 간주된다면 이론상 공문서 위조 무혐의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공문서 위조 사건에서는 관공서 발행 문서나 증명서류 등을 명백하게 위변조했다는 증거물이 문서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단 공문서를 위조했다면 확률상 어딘가로 제출하여 사용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행사할 의도 역시도 인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공문서 위조 피해자로서 사건의 고소인이 된 당사자는 피의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 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며 문서라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는 이상에는 공문서 위조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려울 때가 대부분입니다. 더하여 공문서 위조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제보받아 수사를 개시할 때도 많다는 점에서 일단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면 문서 위조에 관한 증거자료가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을 여지가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공문서 위조 사건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문서 위조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일단 유죄가 나온다는 가정하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대의 선처이며 자칫 징역 6개월 내지 1년 정도 수준의 실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서 위조죄는 통상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그 처벌 수위가 높기에 혐의 부인을 하면서 피해자 합의 없이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집행유예도 아닌 1년 전후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하여 공문서를 위조했다면 어딘가에 그 문서를 사용했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보거나 누군가를 속이려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공문서 위조로 입건된 피의자 사건에서는 적용 혐의 사실은 공문서 위조 외에도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될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형량은 가중될 것이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공문서 위조 피의자 신분으로 고소당했다거나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사건 초반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서 긴밀한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공문서 위조 문제로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우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